KBJ 뉴스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김장철도 늦어졌습니다. 11월 하순이 된 요즘 곳곳에서 김장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예산안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시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맞고 있습니다. 목포 MBC는 이 같은 재정 악화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지자체들이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내년도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3만 8천여 명 인구를 담당하며 직원 1,200명이 근무하는 신안군청. 내년도 예산 6,700억여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600억 원 남짓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9%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가 줄어들면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장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깎고 행사 보조금도 축소해 6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도 미뤘지만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부 세수가 안 고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이제 어쨌든 그 결과로 내년에 또 지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 6.2%인 완도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지방 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모아둔 안정화기금은 올해 다 소진하고 연구개발비와 각종 사업, 행정경비 등을 50%씩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례 반복적 예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이처럼 국비 삭감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곳은 전남 지자체는 12곳에 달합니다. 여수시와 나주시 등 시 단위의 축소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보다 더욱 큽니다. 많게는 9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예산 편성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일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은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분야에서도 좀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걸 감안해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좀 대비를 좀.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지방정부 곳간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흥군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장흥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장흥 우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520억 원이 투입돼 2028년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8개 체험존과 26개 체험시설로 구성되며 전남에 건립되는 첫 번째 대형 종합안전체험관인 만큼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서 재난 공연 전시 등 종합안전문화교육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선호도와 주거의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12월 1일까지 실시합니다. 설문 문항은 총 31개로 지역 정주의식과 주거의식, 주택 선호도, 선호 청년 정책과 미래 등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16개 군에 1차로 최소 50가구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신축해 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들이 예산안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안은 지자체가 수립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정도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순천시와 광양시 등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문서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아직은 이제 의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지금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신청인에게 예산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있어 오히려 비공개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이 지자체나 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게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겁니다. 납세자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 참여와 지방 분권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산 분야에 대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어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 방역요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저녁 찜질방 안마의자 부근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발견하고 이거 빈대 아니냐고 했을 때도 빈대 맞다고 해가지고 1층 가서 환불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해당 찜질방은 주말 동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희도 이제 바로 100% 신뢰를 못하는 거죠. 뒤늦게 방역당국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찜질방에서 빈대가 추가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여 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면실 장판 틈새에서 빈대로 보이는 약충과 탈피각을 수거해서 질병청에 검사 의뢰 분석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팀 살균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진도를 시작으로 신안과 나주에 이어 목포까지 지금까지 전남 4개 시군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가정집이었는데 이번에 목포에서 빈대가 발견된 곳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이어서 빈대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이 1년 만에 전면 수정됐습니다. 백화점을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 백화점과 버스터미널 부지를 연결해서 확장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교통정책 등 그동안 논의됐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해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안이 처음 공식화된 건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 측은 옆에 있던 이마트 부지와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기존보다 영업 면적이 4배 늘어난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백화점 확장 이전안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신세계 백화점 자리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케어 문화관을 연결해 백화점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단순 확장만 하는 셈입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는 용도 변경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그대로 두고 5층의 유스케어 문화관을 지금보다 더 높게 증축해 종합버스터미널 일대를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백화점은 광주시 특성에 맞게끔 예술과 문화가 가득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백화점으로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고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와 금호가 힘을 모아주시고 의기투합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던 광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 백화점 일대 교통 해소 대책과 공공기여안도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실상 1년 넘게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경우 빨라야 오는 2026년 착공이 예상됩니다. 한편 사업 부지 변경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은 정상 운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사업 부지가 왜 갑작스럽게 바뀐 건지, 새 백화점은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또 그 과정에 대기업 특혜 시비는 없는지에 쏠립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번 광주 신세계의 전격적인 사업지 변경은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마트 부지의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려면 주변 도로 시설물에 대한 기부 체납을 신세계 측에 조건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신세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마트 부지의 백화점 확장 이전이 쉽지 않게 되자 신세계 측은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터미널 소유주인 금호도 동의하면서 백화점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뉴스케어 문화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금호로서도 괜찮은 방안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민선 8기가 들어와서도 이 논의가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논의가 약간 힘들어졌던 것은 상호 간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고, 최근에 다시 그 상호 간의 좋은 절충점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양사 간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은 서울시와 신세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기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의 시선은 사업 방식에 쏠립니다. 터미널에서 뉴스케어 문화관,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1층 전체가 공용시설로 묶여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뉴스케어 문화관 1층은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시민 모두에 열린 공용 공간인데요.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이곳 문화관 부지를 포함해 신세계백화점을 확장할 경우 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유지되느냐, 해지되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 3자 모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표류하던 광주 신세계의 새 백화점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이 오늘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산업재해 사망 인원이 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겨울철 심정지 환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소방본부의 심정지 출동은 연평균 4,005건으로 전체 구급 출동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심정지 출동 건수는 지난해 578건으로 2021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겨울철 심정지 신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내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김장철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습니다. 배추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가 11월 하순이 되면서 요즘 곳곳에서는 김장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화 조형물이 가득한 해남 군민광장이 김치 가공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가 한 켠에 가득 쌓였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데는 장비까지 동원됩니다. 국민 대통합 전국 단위 김장 행사가 열린 날,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남군에서만 절임 배추 200kg, 800포기의 김장김치가 만들어져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이제 가정에서 김장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11월 22일 전후로 김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시기 배추가 속이 꽉 차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43만 6천 톤의 배추를 생산해 국내 최대의 배추 산지인 해남군은 요즘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맛이 좋으며 향이 진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갔을 때 그 아삭한 맛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김장 문화가 점차 줄면서 절임 배추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0% 가까이 하락한 상황.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치 완제품을 사 먹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군은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배추 1,000톤을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K푸드가 지금 세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푸드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19만 1,000원 선, 지난해보다 11%가량 내렸습니다. 정부가 김장철 비축 물량을 풀면서 배추와 무 등 주재료뿐만 아니라 깐마늘 등 양념류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50만 원 범위 안에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돼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의 시군구는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해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인 해상 활동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 5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조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대표 석기인 간돌곰을 비롯해서 삼국시대 토기와 후백제 기와, 고려청자 등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 180여 점이 확인됐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해역 인근에 침몰한 고선박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포 무안 신한축협이 하나로마트 무안점과 해제 중앙점을 개장하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하나로마트에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개장맞이 행사를 엽니다. 신안군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숨겨진 맛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안 맛지도 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신안 맛지도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식당과 카페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업소명과 메뉴, 연락처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NH농협은행 전남본부로부터 장학기금 3억 원을 기증받아 새로운 형태의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장학기금을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40명에게 꿈 실현금으로 전달하고 자기주도적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선도적인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남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고 아침인 지금은 서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그치겠고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어제는 목포의 한낮 최고 기온이 13.1도를 보이며 온화했지만 오늘 낮에는 9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6도, 무안 5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9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해남과 강진 5도입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소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58분입니다. 내일도 하늘 흐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윤곽산 쿨 신제품 출시.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 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두피 동안 케어. 스템셀로. 세상에 없던 샴푸. 네이처셀이 해냈네. 이게 바로 스템셀 프라이드.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BBT, 알콘 페놉틱스.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윤곽산 쿨 신제품 출시.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 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